당연하죠. 지금 보니까 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병이 들어도 이거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여요. 제 네네. 눈에는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지귀현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지귀현이는 법을 어겨가면서 윤석열이를 풀어줬습니다. 네네. 이거는 제가 볼 땐 심각한 이건 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이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얼마나 많이 교체를 했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지귀현이의 징계 수위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게 도와줘야 될 거 도와줘야죠.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지귀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더니 그 사법부가 기각을 했다며. 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공수처가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룸사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기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와. 이게 청탁금지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강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고 네. 공수처가 조만간 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더라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되는 확률이 네. 봤더니 1%야. 아 기각 확률이 1%. 기각률이 1%야. 그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요. 국정감사할 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제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았거든요. 예.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입니다. 최근 5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1%. 근데 법원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일부 내용만 인정해서 발부한 것까지 만약에 더 합치게 당연히 되면 합쳐야죠. 네. 발부율은 99%입니다. 와, 물론 이거 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기현이 것만 이렇게 딱 기각을 시키냐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아, 이게 뭐냐고. 징계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 자식들은 이렇게 한다? 이거 목소리 좀 내주세요. 아 이거 진짜 농락이에요, 농락.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법원이나 검찰이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복잡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도대체 검찰이 왜 저렇게 하냐, 법원이 왜 저따위 짓을 하느냐, 딴 거 보지 마시고 지나간 홍콩 느와르 영화 이런 거 한 3편 보잖아요. 네. 그냥 똑같습니다. 조폭 조직하고 행태가 똑같아요. 뭔 일이 딱 생기면 야 형들이 다 뒤봐줄 테니까 네가 달려라. 윤석열이 적당히 봐줘라. 딱 그럼 지기현이 달리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막 수사 들어오면 막아주고 네. 뭐 감사 조치도 적당히 퉁쳐주고 증거도 다 인멸시켜주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사건 하나 딱 터지면 김용남 전 의원님이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직에 계실 때 그런 행동은 안 하셨겠지만 네. 뭔 사건 딱 터지면은 저 밑에 애들한테 야 네가 다 했다 그래. 가족 먹는 거 다 책임져 줄게. 가벼운 형사처벌 받는 거 정도에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네. 가벼운 형사처벌 받고 딱 들어오면은 경징계로 딱 보호해 줍니다. 아주 가벼운 징계로. 그다음에 승진시켜줘요. 정말 문제가 돼가지고 옷 벗고 나가게 되게 되면 대형 로펌에 얘기해가지고 돈 많이 받으면서 노후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휴. 완전히 깡패 조직하고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우리가 세밀하게 뭐 법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이 네. 그냥 깡패 새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쟤들의 행태가 다 보입니다. 네. 지기현이는 깡패 놈들의 행동대장 노릇을 지금 하면서 네. 나는 조직의 영웅이 되고 있다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무소속으로 조금 더 계셔주시면 잘했죠? 네, 야, 학교 때 너무 잘했어. 예. 아니 제가 최혁준 의원님 생각하기에는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버거운데. 자, 우선 네. 의원님. 네, 그 실제로 지기현을 처음 제보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한참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기현에게 20번 넘게 맞습니다. 접대했다. 네. 20번 넘게 접대했고 그리고 돈은 내가 다 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 지기현이 낸 적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딘데? 라고 했더니 그
레이스 그리고 샤르망이라고 네. 했고 그것은 예약제여야 되고 회원이어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회원은 빼세요. 예약제로 예약제? 수정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약을 해줬고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진을 찍고 온 거잖아요. 네. 뜬금없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위원에 대해서 하나도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넘기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하겠습니다. 재판 받을 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통신 내역 사실 조회 요구 들어왔어요. 통신 내역 내세요. 계좌 그동안 돈 쓴 거 내세요. 그리고 어디 갔었는지 그 일정 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예. 재판할 때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그 법원이 직위원을 조사하면서 그 기본을 조사하지 않은 거죠. 네. 그걸 조사하지 않고 공수처에게 통치게 된 거죠. 네. 그런 것은 법원이 직위원을 조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 직위원을 조사해서 들어가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또 그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누구랑 연결되느냐? 법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 떠나서 또 이 직위원을 봐주고 있는 조이대하고 연결될 수밖에 조이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다 연결될 수밖에 예. 없는 거다 이 말씀 드리면서 네. 그리고서는 자기네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다 숨길 줄 알았지만 대한민국에 서영교와 최혁진이 있어요. 야, 계시더라고. 조이대 진짜. 잡고 가잖아요, 우리. 예. 직위원 잡고 가잖아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오잖아요. 나오더라고. 예. 예. 다 나오고 저희가 다시 직위원회 그 뭐라 그럴까 운행 일지 그렇지. 아니면 일정 다 받아내겠습니다. 운행 그거 일지. 정리하겠습니다. 조이대 것도. 예. 잠깐만요. 예. 어떻게 뭐 좀 확인된 부분이나 아니면 보신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면은 핸드폰에 2번 바꾸는 정황이 수상하면 벌써 구속영장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니까요. 여기가 수색영장도 발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쳤는데 기각을 시켰다는데 기각한 이유는 나오지가 않았고. 네네. 그건 지금 공수처 관련된 예, 이야기인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직위원 부장에 대한 압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MBC에서 했었는데 또 공수처에서는 이거 오보다라는 입장을 내긴 냈어요. 압색이 안 됐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오보다. 뭐가 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거네. 그러면. 그럼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얘기인가요? 압색 그럴 수도 있는 영장을 그 가능성도 있는 신청할 저기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그 기각의 그럼 더 어떤 웃긴 건데. 타이밍이 이번이 아닌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며칠 전에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공수처도 정확하게 입장을 안 내고 있고 그리고 MBC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사를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그 안에 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생각이 시작했는데요. 드는데요. 자, 직위원이 현재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윤석열 탈출 사건 그거죠. 날짜에서 시간을 바꾸고 두 번째는 이른바 이 접대 의혹 이것 때문에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게 하면 안 말입니다.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이나 이제 국회 법사위를 주도하는 분들께 직위원 정도만큼은 이제 탄핵이라든가 그런 이야기 꺼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직위원 판사 재판장에 대한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렇죠. 말씀이시죠. 공수처에서 만약에 예. 영장 그 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그 법원에서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법원이 옹호한다라는 이게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 앞서 네. 이야기했던 핸드폰 2개 이야기도 그러면은 뭐냐 증거 인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법률적인 문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서 직위원 탄핵하고 직위원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 확인한 거는 MBC 이혜리 기자라고 예, 있더라고요. 이혜리 기자가 얘기한 그 이 직위원 부장의 핸드폰 교체와 관련돼서 자기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물어봤대요. 지판사에 대해서 왜 핸드폰을 그렇게 특정한 시점마다 바꿨냐.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이랬대요. 직위원 판사가 자기가 바꿨는데 물어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대요. 그게 말이 돼요? 본인 사실관계를 본인이 바꿨던 거잖아요. 새벽마다 바꿨죠. 게다가 그것도 새벽마다 바꾼 거잖아요. 새벽에 바꿨고 2월 그리고 4일 뭐 5시에 바꾸고 5월 18일에 바꿨는데 5월 그러니까요. 18일은 일요일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5분 단위로 뭔가 이렇게 전 90일 전화기로 갔다가 바꿨다는 다시 건데 돌아오고. 예. 게다가 그 S25는
2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2월 4일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미리 받던 S겔 25였는데 그거를 2월 4일에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자꾸 유심을 바꾸고 새벽에 그렇죠.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이게 뭐 1년 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예. 그 MBC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사에 이혜리 기자라는 분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지판사의 입장이 나왔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아니 무슨 사실관계를 남한테 물어봐서 확인하나?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럼 뭐 법정에 내는 서면 쓰듯이 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 변호인들도 이게 공판이나 변론기일에 좀 약간 좀 궁색하거나 이러면 다음 기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자기 통장한테 물어봐. 내 통장아 내가 그날 돈 썼니? 이게 물어보는 거 뭐야? 근데 특히 이제 두 번째 그 S25를 샤오미로 바꾸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자, 범죄 수사해본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핸드폰이 이른바 압수수색 당해서 뺏길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 싸구려 편으로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대요. 어차피 뺏길 거. 네, 어차피 뺏길 거. 일리가 있네요. 예. 지금 저희 제작진이 기사 확인해 보니까 지기현 판사가 했다는 답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기억나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을 했다고 내 하는 말이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본인 전화기고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전 일이 아니잖아요. 불과 몇 달 전이고 마지막 거는 지금 5달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그럼 지금 샤오미를 쓰고 있는가? 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다른 걸로 또 한번 바꾸지는 않았을까 바꿨으니까. 싶기도 하고요. 이틀 예. 전에 이걸 그 김병기 원내대표실에 정의찬 정무실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제보자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 인사가 그렇죠. 그 정의찬 적절한 실장이었죠. 시점에 예. 저는 잘 터뜨렸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조이대 잘라라 여론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지기현 잘라라 여론조사하면 누가 더 높게 나올까요? 지기현이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범법의 혐의가 분명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법개혁의 초점을 지기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계속 증폭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기현 탄핵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기현 판사의 이 부적절해 보이는 뭐 소송 지휘라든지 아니면 이 자신의 접대 관련된 이후에 뭐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휴대폰 교체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단위에서 이걸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윤리감사관실에서 나온 답이라는 것도 뭐 아직 확인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용 들어보면 그랬다고 함.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말을 듣고 그걸 써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우리 JYP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탄핵 얘기들까지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이 이 내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는 건 결국 이 재판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아까 뭐 오버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기사가 바로 공수처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게 어제 나온 뉴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영장이 기각됐다. 압생 영장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걸 보겠다고 하더니 공수처의 수사를 막은 게 바로 그런 법원이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들 놀랬는데 오늘 갑자기 공수처가 또 오버라고 했다면 예. 뭐가 오버라고 했는지를 공수처도 책임감 있게 말을 해줘야죠. 그걸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예. 얘기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면서 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어느 기사예요? 공수처는 정확하게. 예,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저 제작진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공수처가 이러면 무책임한 거죠. 공수처는. 공수처가 그동안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 사실은 이 통화 핸드폰 바꿨네 어쨌네 이건 사실 공수처가 수사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그 한겨레 기자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공수처는 오보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건 확인이 안 된다. 오버라는 말 네. 구체적인 건 확인 안 했다. 이거 뭐예요 이 말이? 오보라는 말 외에 나머지 구체적인 건 확인을 안 해줬다라는 거죠. 이 기자분한테. 그러니까 예. 어디가 오보고 뭐가 틀렸고 뭐 그런 팩트가 내용들조차도 이런 언급이 것까지는, 없었다. 예.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놓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뭐 판사들이 지금 최근에 뭐 비위를 일으켰거나 네. 문제를 일으켰던 각종 케이스들이 또 하나둘씩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뭐 제주도에서는 어떤 부장판사 노래방 가서 노래방에서 소란 피워서 쫓겨나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난동을 부렸었는데 법원에서는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경고로 끝내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뭘 잘못을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이게 징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19 감사기 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제안을 드리자면은 일부 몰지각한 판사들의 특권 비리 행동 제보센터를 만드십시오. 센터를. 네. 예. 뭐 과거 케이스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보도가 좀 덜 되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좀 보도가 집중되는 것은 네.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예. 옛날 같으면 그냥 묻혔을.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